요즘 계속 있는 일인데요. 윗집이 엄청 터들어요. 너무 시끄러워요. 막 우당탕탕탕탕 이제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엄마 소리 지르는 소리,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는 윗집이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소리까지 들려요. 뭐 저희 집만 그런가요? 다른 집들도 다 이제 느끼실 거예요. 소변 보는 소리와 물 내리는 소리가 이제 안방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. 조용하다 보면요. 저희 윗집이 한 1년, 이사 오신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 전에 이제 다른 분 계실 때는 전혀 못 느꼈어요. 이사 오신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이사 오신 날 이제 오시는 걸 알잖아요. 뭐 이제 그 사다리차도 서고 또 뭐 이제 사람들 이제 짐 오락내리락 하니까 위에 이사 가나보다 또 이사 오나보다 이제 알게 되었죠. 그날 새벽 1시? 2시? 이렇게 됐어요. 근데 계속 위에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뭔가 하시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. 아마 이제 첫날이니까, 이제 이사 오신 첫날이니까 청소하셨나봐요. 뭐 짐 정리를 하셨던가?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이사 오신 첫날인데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다가 한 2시간 넘게 계속되는 그 소리에 결국은 이제 경비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. 경비실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지금 위에 오늘 새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짐 정리하시나 봅니다. 근데 너무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에 계속 큰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좀 조용하시라고 좀 전해달라, 좋게 얘기해달라,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.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연락할 일이 없었죠, 윗집에. 그랬더니 그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5분 정도 됐나? 이렇게 뭔가 이제 정리하는 소리였죠. 그때부터는 좀 다른 소리가 났어요. 그러다가 정리하시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잠을 잤죠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주말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, 아무튼 윗집을 기다렸어요. 왜냐면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.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누가 왔는지는 얼굴에 이제 못 본 상황이 되었죠. 근데 첫 인상이 뭐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. 윗집도 그랬겠죠. 아니 이사 왔는데 새벽이라지만 이 새벽에 조용히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이사 오신 지가 지금 한 1년 됐나?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직도 저는 윗집과 잘 몰라요. 얼굴은 알아요. 제가 오가면 저분이 2층 이제 사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어요. 그분도 저 알겠죠. 1년이나 됐으니까 알겠지만,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이 휙 마주쳐도 쓱 하고 이제 피하고 쌩 하는 그런 사이예요. 어젯밤에 정말 제가 윗집에 가야 되겠다, 막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걸 어떻게 막 입었다 벗었다 막 이랬어요. 어제 이제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.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요, 엄마랑 아빠가 애들하고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소리 지르고 노는 소리. 뭔가 이렇게 그 즐거운 깨악한 소리 있잖아요. 그 소리가 나는데, 어제 제가 속이 뒤집힌 거예요. 제 생각에는 10시에 아이들이 뭐 늦게 자는 애들은 뭐 그렇게 잘 수도 있잖아요. 요즘 워낙 늦게 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시간에 안방에서 아이들이 이제 막 우당탕탕 소리도 들렸죠. 아이들과 애들이 뛰도록 하면서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노는 건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안방이면 잠자는 방이잖아요. 저희 집에 또 애가 있어요. 애가 둘이나 있죠. 이 두 아이가 자는 시간이에요. 본인들은 잠을 잘 자지. 아이고, 제 마이크 떨어뜨렸어요. 본인들은 잠자지 않는 시간이지만 다른 아이들은, 어린 아이들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다. 그리고 10시는 사실 뭐 누구나 조용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.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. 10시가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떠들면서 안방에서 논다? 깍 하면 소리 지르고 애들은 막 우당탕탕 막 뛰어다니고,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? 처음에는 이제 인터폰으로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. 저쪽 뭐 어디 다른 데로 관리사무소 쪽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관리사무소 쪽에서 먼저 연락하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랬는데 조용히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
그 윗집이 연락을 안 받으신대요.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혹시 그 애들만 있으니까 인터폰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아니에요. 계세요. 그랬더니 자기네 2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신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야죠 뭐. 그러고서 이제 옷을 막 입었다가 이걸 올라가 말어. 내가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. 우리 집도 애가 있는데. 이러다가 마침 소리가 멈췄어요. 어젯밤에 그랬답니다. 그래서 제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어요. 아 정말 속상하다. 난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. 이 새벽에, 아니 새벽은 아니죠. 이 밤에 떠드는 저 집은 도대체 뭐냐. 그리고 아랫집에 사는 게 죄인가요? 제가 찾아봤더니 있는데 직접 충격소음이라 그러는데 방바닥을 직접 이제 아이들이 뛰거나 해가지고 뛰거나 뭐 어른들이 뭐 걸어도 나죠. 그 이제 그 소음이 얼만큼 이제 되면 안 되느냐, 바닥판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주간 기준으로는 최고 소음이 57dB가 넘으면 안 되고요. 야간에는 52dB가 넘으면 안 돼요. 그리고 1분간 측정했을 때 1분간 이제 뭐 소음이 낮다가 안 낮다 할 거 아니에요. 1분 동안 난 소음의 평균을 했을 때 이 평균이 주간에는 43dB가 넘으면 안 되고요. 야간에는 38dB가 넘으면 안 된다. 이게 넘으면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. 요거죠.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. 공기전달 소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깍 하고 이제 떠드는 소리. 이제 5분간, 그건 이제 5분간 측정이에요. 이제 직접 두드리는 건 1분간 측정인데 그건 5분간 측정해서 5분 동안 안에 주간에는 45dB 그리고 야간에는 40dB를 넘으면 안 된다. 이거 다 dBA의 값이에요. 이런 층간소음 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. 이거 넘으면 이제 소음 공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처벌이 돼요. 처벌이. 근데 처벌이 뭐 대단한 처벌이 아니고요.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맞아요. 벌금 뭐 3만 원 뭐 이렇게 된다 그러고요. 보상도 사실 뭐 미미합니다. 결국은 기준은 있어요. 기준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법적 절차를 밟아간다는 건 이제 굉장히 제 생각에 이웃간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.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볼장 다 본 거죠. 너랑 나는 안 보고 살 거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뭐냐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과 저는 모르는 사이예요.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. 윗집 살지 아랫집 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. 제가 윗집에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사실 윗집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. 그리고 제 생각이 셋 단에 이제 괘씸한 거죠. 뭐가 괘씸하냐? 거기 남자아이 둘이거든요. 자녀가 있고 한참 뛸 나이잖아요. 한참 뛸 나이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이사를 와서 우리 아랫집에 얼굴이라도 두고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당연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우리 아이가 뛰니까, 뛰는 게 당연하니까. 그렇다 그러면 아래에 피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. 피해가 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. 근데 지금 그 윗집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. 예전에 제가 14층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. 우리 첫째가, 둘째는 태어나지 않았었고 첫째가 2살부터 한 3살까지 이렇게 4살까지 살았나 보다. 4살까지 한참 이제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막 통통통통통 뛰어다닐 때라서 저희 집에 완충제를 3cm 정도 되는 걸 깔았어요. 거실 전체에. 해야 이제 애가 뛰어도 그 충격이 완화되니까 그걸 깔았었어요. 그러고 또 밑에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애들을 데리고 이제 떡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. 뭐 복도식 아파트라서 옆집들 쭉 떡 다 드리고, 그리고 아랫집 가서 아랫집까지만 떡을 드렸어요. 윗집은 안 가죠. 아랫집까지 가서 아랫집에 이제 떡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때 아이 하나만 데려갔죠. 애 하나를 데려가서 안녕하세요, 윗집에 이사 왔습니다. 어린 아이가 있어서 간혹 뭐 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유, 혹시 저기 소리 나더라도 이제 안 나게 막 하긴 하지만 혹시 나게 되면 연락 주세요. 제가 그만 조용히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서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다행히 아랫집 분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. 그래서 저희 애들이 자꾸만 애들이래. 저희 애가 뛰는 거 가지고 단 한 번도 뭐라 그러신 적 없으세요. 너무 감사했죠.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과일 생길 때마다 과일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고, 뭐
집사람이 가끔 초코 브라우니 같은 거라도 하면 브라우니 좀 잘라가지고 그 접시 이렇게 갖다 드리고, 많이 드리지도 않았고 조금 드렸어요. 드릴 때마다 고맙다고, 이런 걸 뭘 가져오냐 그러시고, 나중에는 뭐 저희 집사람 이제 그 집 딸이 알바했다나 그랬나? 아무튼 어디서 이제 얻은 옷이 있는데 그 트레이닝복 같은 거였어요. 그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맞을 것 같다면서 새 트레이닝복도 선물해 주시고 그러셨어요. 맨날 이제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시다면서. 이웃이 그런 것 같아요. 쌩하고 모르고 지내면 완전 남이지만 알고 지내면 우리 집 애가 좀 떠든다고 뛴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, 염려해 주시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필요한 것들도 나눠 쓰고 할 수 있는 게 이웃 사이잖아요.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. 자기네 아이들이 분명히 피해를 줄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러느냐는 거예요. 전 애들이 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. 그 시간에 뛰는데 엄마 아빠가 그 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들도 그냥 소리 지르고 뛰는 거가 이해가 안 됐고, 그 전에는 윗집이 이사 와서 우리 애들이 분명히 뛸 텐데 아랫집에 인사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한 거. 전날 분명히 자기네가 뛰어서 우리가 뛰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아랫집에 들리는구나 알았잖아요.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거,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, 그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지금도 사실 뭐 서운해요. 혹시 제가 유명해져서 이 유튜브 그 방송을 뭐예요? 이 동영상을 윗집 이름도 모르죠? 제 얼굴 보시고 아시겠으면 한번 오세요. 어차피 안 오실 것 같기는 해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. 뭐 저 같은 상황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진짜로 이제 막 살인도 나는 상황이니까 좋은 이웃 만나는 거, 윗집 아랫집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좋은 사람은 사실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뭐 결정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하나 더 정보를 드릴게요. 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것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.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그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분과 그 윗집을 조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. 연락처가 1661-2642 1661-2642 전화하셔도 되고요. 뭐 인터넷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이제 검색하셔도 돼요. 보시면 뭐 이제 내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윗집을 만나서 분쟁을 좀 조정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일. 그게 안 되면요, 윗집이 별꼴이야, 다 떠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잘못 없다, 뭐 전혀 난 아랫집을 배려해줄 생각이 없다,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지? 잠깐만,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있는 게 참 신기해요. 저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적 기준들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소음 측정을 하고 얼만큼 되는지, 아랫집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윗집이 진짜 떠드는 건지, 이런 것들을 진짜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적 그 사항들을 진행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층간소음 2층 위층 집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,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고 상처받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아파트에 살수록 더 이웃 간 다치고 안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앞집, 내 아랫집 누가 계신가는 좀 보고, 그리고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열이 받아가지고 오늘 그 층간소음 가지고 얘기 많이 해봤고요. 저도 이렇게 막 떠드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하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